안녕하세요. 문어줍줍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에리 레마르크의 사랑할 때와 죽을 때입니다. 에리 마리아 레마르크에 대한 내용은 서부전선 이상 없다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사랑할 때와 죽을 때는 1954년에 발표된 소설로 작가의 후기 대표작입니다. 이미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서부전선 이상 없다나 개선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에리 레마르크는 전쟁을 통해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고찰하는 데 탁월하죠. 이 작품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해서 전란 중에서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포착했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 역사상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도 인류가 이어져 온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죠. 제목력도 탁월해서 왠지 모르게 눈길이 가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에른스트 그레버라는 남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소련과 싸우고 있는 군인이죠. 그가 휴가 중에 만나 결혼한 엘리자베스라는 여자가 있죠. 그레버의 옛 친구로 나치의 돌격대장이 된 빈딩이 등장하고요. 옛날에 그레버를 가르쳤던 선생님인 폴만도 등장합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독일의 동부전선에 참전 중인 에른스트 그레버라는 병사는 무려 2년 만에 휴가를 가게 될 예정입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휴가 기회가 있었지만 번번이 전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바람에 가지 못했던 그는 이번 휴가도 갈 수 있을지 회의적인 생각을 했는데요. 그가 소속된 부대는 러시아군과 격전을 벌이고 있었고 최근에는 전황이 좋지 않아 독일군 전체가 서서히 러시아군에 의해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었죠. 병사들 사이에서는 전쟁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이 일고 있었지만 국지적인 전투는 계속되었기에 그레버는 내심 휴가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기적과 같이 사령부에서 그레버의 휴가 통지서가 날아오고 그는 전우들을 전장에 둔 채 정말 오랜만에 고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2년 만에 돌아온 고향은 생경하게 변해 있었고 기억을 더듬어 고향집에 도착한 그레버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당시 독일 도시들도 연합군의 공습을 받고 있었는데 그레버 고향집이 있는 일대가 모조리 폭격을 받아 폐허가 되고 만 것이었죠. 사람들은 폐허 곳곳에 자신들의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리는 쪽지를 붙여두었고 그레버 역시 쪽지를 써 바위 아래 괴어둡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부모님의 행방을 찾고자 여기저기 헤매기 시작하는데 단서조차 쉽게 얻지 못하고 괴로워하죠. 그러던 그레버는 어머니가 몇 번 치료를 받기도 했던 보건연 크루제의 집에 찾아가 소식을 알아보려 하는데 거기서 크루제의 딸 엘리자베스를 만나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아버지 크루제는 게슈타포에 의해 체포되어 강제 수용소로 들어가 연락이 두절되어 있었고 홀로 공습에 견디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때 공습 경보가 울리고 둘은 급히 방공호에 대피해 공습이 끝나기를 기다리죠. 결국 부모님에 대한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한 그레버는 이곳저곳을 헤매다 과거 자신의 친구였던 알폰스 빈딩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레버를 무척 반가워하는데 알고 보니 그는 나치의 돌격대장이 되어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빈딩은 그레버를 후대하고 필요한 물품을 마음대로 쓰라고 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자신의 저택에서 지내도 좋다고까지 합니다. 그 후 그레버는 낮에는 부모님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저녁에는 엘리자베스를 만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죠. 그들은 빈딩에게서 얻은 술을 마시기도 하고 전시임에도 운영되고 있는 게르마니아 호텔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데이트를 즐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레버는 과거에 자신을 가르친 선생님이었던 폴만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고 그에게 전쟁과 인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폴만은 그레버의 고민에 공감하며 필요하면 언제든 자기를 찾아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날 저녁에 그레버와 엘리자베스는 게르마니아 호텔에 갔다가 공습 경보가 발령되어 지하 방공호로 대피하는데 호텔이 폭격을 받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연인 사이로 발전한 두 사람은 엘리자베스의 집에서 함께 지내며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희망을 꿈꾸죠. 그리고 그레버는 불현듯 닻을 내리고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엘리자베스에게 청혼, 두 사람은 전시 군인들에게 허용된 간이 결혼을 합니다. 사실 당시 독일은 전장에 나간 군인의 부인들에게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레버는 이를 수령하게 하고 싶기도 했던 것이죠. 그레버는 엘리자베스의 아버지가 강제 수용소에 있어서 혹시나 그녀의 신변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그녀를 피신시킬 장소를 물색하다가 폴만에게 이를 부탁합니다.
얼마 후 다시 연합군이 공습을 해오고 엘리자베스의 집과 그 인근이 폭격을 받자 두 사람은 짐을 싸 폴만의 집으로 향하죠. 하지만 마침 그곳에는 폴만이 유대인 요제프를 숨겨주고 있어 빈방이 없었고 그들은 근처 성당에 꾸려진 대피소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들은 거기서 며칠을 지내게 되고 그레버는 마침내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소식을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죠. 얼마 후 그는 자신의 귀대 시기가 다가오자 엘리자베스를 한 부인의 집에 맡기고 열차에 오릅니다. 다시 러시아 전선에 복귀한 그레버는 전보다 더 불리한 전황에서 싸워야 했고 게릴라 혐의로 무고히 붙잡힌 러시아 민간인들을 지키는 임무를 맡죠. 그는 포로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하려고 노력하는데 얼마 후 독일군은 퇴각을 해야만 했고 한 독일 병사가 포로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레버는 학살을 막기 위해 결국 그 병사를 살해하고 포로들을 풀어주는데 도망치던 포로 중 하나가 그레버를 살해하고 맙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감과 책임감은 도저히 서로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란 점입니다. 이 소설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 중인 병사 그레버의 약 20일간 휴가 기간에 벌어진 일들을 그린 소설이죠. 2년 만에 휴가를 받아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고향집이 공습으로 인해 파괴되고 부모님도 행방불명이 되자 이곳저곳을 떠돌게 되는 처지입니다. 그는 그 와중에 만난 엘리자베스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다소 특이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그 이후의 행보죠. 전쟁 중인데다가 심지어 곧 전장으로 복귀해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엘리자베스에게 청혼을 하고 결혼까지 하는 겁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국가에서 참전 병사들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엘리자베스에게 주기 위해서였지만 본질적인 내면의 이유는 달랐죠. 나무는 자라서 잎을 만들고 꽃을 피우지. 비록 찢어지는 한이 있어도 일부는, 땅속에 조금이나마 뿌리를 뻗고 있는 일부는 계속해서 잎과 꽃을 피우는 거야. 어느 날 불현듯 자신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나무 같은 신세라고 생각한 그레버는 엘리자베스와의 결혼을 통해 안정감을 얻고자 했던 겁니다. 그가 실제로 결혼 후에 안정감을 얻었을지 몰라도 사실 결혼 이후 그는 자신이 전장에 복귀한 이후 아내의 거취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둘이 됨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에 따른 책임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죠. 나는 나를 지탱해줄 무언가를 가지려고 했어. 하지만 그것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2배나 고통스럽게 한다는 점은 몰랐던 거야. 이것이 그레버가 결혼 후에 얻게 된 깨달음입니다. 그의 이런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것을 지켜야만 하는 책임감이 수반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레버가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도 자신이 전장에서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지했더라도 같은 선택을 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모든 선택에는 항상 그에 상당하는 반대급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이 작품에 드러나는 독일인들에 대한 에리 레마르크의 변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모두가 알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된 당사국은 당시 제3제국으로 불리던 나치 독일이었습니다. 이 큰 전쟁을 전후로 해서 나치 독일이 저질렀던 만행이 워낙에 끔찍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죠. 동시에 당시 나치에 부역했던 독일인들이 그토록 잔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놀라워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독일인 작가 에리 레마르크의 이 소설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에 임하는 당시 독일인들의 모습을 그리며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죠. 주인공인 그레버는 휴가 기간 동안 폐허가 된 고향을 바라보며 전쟁의 진짜 모습을 느끼고는 이에 대해 고뇌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휴가를 마치고 동부 전선으로 복귀한 그는 러시아 포로들을 지키는 임무를 맡게 되죠. 그 러시아 포로들은 평범한 민간인들이었고 게릴라라는 누명을 쓰고 잡혀 들어온 것이었으므로 그는 포로들을 잘 대해주려고 노력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퇴각하며 포로들을 학살하는 병사를 살해하기까지 하며 그레버는 그들의 목숨을 지켜줍니다. 전장에 있는 독일 병사 역시도 따뜻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작가는 그레버의 친구로서 나치당의 돌격대장인 알폰스 빈딩을 등장시켜 그 역시 괴물이 아닌 평범한 인간이라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빈딩은 어릴 적 친구인 그레버를 아무런 조건 없이 후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치 돌격대장이 떠올리게 하는 잔혹하고 냉정한 이미지와 달리 쾌락을 즐기는 극히 인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두 사람을 통해서 독자들은 당시 나치에 부역해야만 했던 독일인들 역시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란 점을
은연중에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부각시킨 에리 레마르크의 속마음은 독일인들을 너무 믿게만 보지는 말아달라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평범한 인간이 평범하지 않은 잔혹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시대와 체제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프로드를 구하기 위해 전우를 살해하고만 그레버의 절규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살인자, 그가 다시 한번 말했다. 그것은 슈타인 브레너와 자기 자신, 그리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절규였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의 제목인 사랑할 때와 죽을 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느낌이 다른데, 소설을 읽고 나서 저는 사랑할 때와 죽을 때를 명확히 가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설의 내용을 제목에 붙여서 해석해보면 사랑할 때란 그레버가 휴가 중에 엘리자베스와 함께 보낸 행복한 때를 의미하는 것임에 틀림없죠. 그리고 죽을 때란 전선에 복귀한 그가 결국에 그곳에서 목숨을 잃고 마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그토록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그레버가 전선으로 복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자베스와의 일이 꿈만 같이 느껴졌다는 것이죠. 불과 2주 전에 거닐었던 고향의 도시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휴가라는 것도 없었고 엘리자베스라는 여인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당장의 눈앞에 다가와 있는 생사를 가르는 전투에 대비해야만 했고 휴가 중에 느꼈던 행복한 사랑할 때는 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냉정하게 보이는 장면이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현재 눈앞에 닥친 일로 인해 느끼는 감정을 주로 느끼지 지금까지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감정을 누적하여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장에 복귀한 그레버가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휴가 때 엘리자베스와 느낀 행복감으로 상쇄시켜서 상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힘든 일을 당한 사람에게 이전에 있었던 좋은 일들을 떠올리며 감사하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조언인지를 알게 됩니다. 더불어 지금 좋은 일을 만나 붕 떠 있는 사람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한 것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운 기대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사람은 당장 눈앞에 닥친 일로 인한 감정을 가장 크게 주된 감정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소설의 제목인 사랑할 때와 죽을 때는 매 순간을 분절하여 느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잘 드러낸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사랑할 때와 죽을 때 줍줍이었습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선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문학 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